이란이 평화 제안을 거부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 카타르 도하에서 북동쪽으로 스물세 헬이 떨어진 바다에서 화물선 한 척이 알 수 없는 물체에 맞았고 작은 화재가 보고되었다. 거의 같은 흐름 속에서 이란 카르그 섬 앞바다에는 기름막으로 보이는 흔적이 언급되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다. 하나는 해상 안전 문제이고 하나는 석유 시설 주변의 이상 신호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을 함께 놓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테헤란은 말로는 버티고 있지만 실제 압박은 바다와 돈줄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 핵심은 이란이 무엇을 거부했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의제는 핵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원문 속 흐름에서 이란의 반응은 핵 문제보다 전쟁 종료, 안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다.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싶은 카드와 워싱턴이 반드시 다루려는 카드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여기서 첫 번째 압박선이 나타난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다. 걸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가는 좁은 목이다. 이란이 이곳을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군사력만으로는 상대를 움직이기 어렵더라도 해상 운송의 불안을 키우면 세계 경제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유조선, 보험료, 운송비, 원유 가격, 액화, 천연가스 계약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약점이 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단순한 외교적 압박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도 해상 봉쇄는 군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군사 행위에는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 말은 호르무즈가 이란의 완전한 안전판이 아니라는 뜻이다. 테헤란이 너무 세게 흔들면 그 카드가 오히려 미국의 대응 명분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는 아파트의 수도 밸브와 비슷하다. 밸브를 쥔 사람이 잠깐 물 흐름을 흔들면 모든 세대가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밸브를 너무 오래 잠그려 하면 관리실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관리실은 기계실로 들어가 밸브 자체를 되찾으려 한다. 호르무즈도 마찬가지다. 이란이 이곳을 압박 카드로 쓰는 순간까지는 협상이다. 그러나 국제 해상 운송이 직접 흔들리는 순간 그 카드는 더 큰 대응을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한다. 이란이 정말 강한 카드만 쥐고 있다면 왜 평화 제안에 대한 답변 속에서 호르무즈와 보상, 제재 완화 같은 조건을 한꺼번에 끌어와야 했을까? 강한 쪽은 보통 많은 조건을 한 번에 꺼내지 않는다. 약한 부분이 여러 곳에 있을 때 조건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중심은 이란의 말투가 아니다. 이란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다. 두 번째 압박선은 카르그 섬이다. 이 이름은 한국 시청자에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이란 석유 수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지점이다. 원문은 카르그 섬이 이란 석유 수출에 매우 중요한 곳이며 대형 석유 터미널, 파이프라인, 저장시설과 연결된 장소라고 설명한다. 즉 카르그는 지도 위의 작은 섬이 아니라 이란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의 중심부다. 그래서 카르그 주변의 기름막 언급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론 원인은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도 출처와 정확한 시작점은 불분명하다고 나온다. 이란 측은 유출 보도를 부인하고 유조선 배출과 관련된 흔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언급된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누가 맞는지를 성급히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다. 이란이 강하게 버티는 바로 그 순간 석유 수출의 핵심 거점 주변에서 이상 신호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발언은 크게 들린다. 군사적 수사는 더 크게 들린다. 그러나 국가는 결국 돈으로 버틴다. 병력을 움직이는 비용, 동맹망을 유지하는 비용, 내부 불만을 관리하는 비용, 제재 속에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비용은 모두 돈으로 연결된다. 카르그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란의 발언 수위가 아니라 지속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호르무즈와 카르그는 서로 이어진다. 호르무즈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 카르그는 그 길에 실을 물건과 돈의 출발점이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석유는 나가기 어렵다. 카르그가 압박을 받으면 나갈 석유와 수익 구조 자체가 약해진다.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금고다. 문만 지키고 금고가 불안하면 버티기 어렵다. 금고만 있어도 문이 막히면 돈이 돌지 않는다.
이란의 협상 전략은 그래서 더 복잡해진다. 핵 문제만 놓고 보면 이란은 시간을 벌 수 있다.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긴장을 올려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카르그까지 들어오면 계산이 달라진다. 미국은 이란의 발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보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흔들수록 미국은 해협만 보지 않는다. 석유 터미널, 수출 경로, 구매자, 제재망까지 함께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테헤란에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다. 군사적 긴장은 국내 정치에서 강한 언어로 포장할 수 있다. 외교적 거부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수입이 줄고 저장시설이 부담을 받고 해상보험과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이야기는 훨씬 현실적이 된다. 그때부터 문제는 체면이 아니라 계산서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된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가 불안해지는 순간 이란 자신도 더 깊은 압박 속으로 들어간다. 바다는 이란의 카드이지만 동시에 이란의 통로다. 그 통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도 결국 이란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분명하다. 이란은 단순히 바다 위에서 압박받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돈이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외교적 버팀목으로 바뀌는 전체 구조에서 압박받고 있다. 호르무즈가 목이라면 카르그는 지갑이다. 목을 조이면 모두가 불편해진다. 그러나 지갑이 닫히면 먼저 버티기 어려운 쪽은 말이 가장 큰 쪽이다. 하지만 카르그는 테헤란이 왜 아픈지를 설명할 뿐이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왜 베이징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느냐는 점이다. 원문에서 중국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는 핵심 구매자로 등장한다. 이 말은 곧 이란의 버티기 능력 뒤에 중국의 계산이 있다는 뜻이다. 테헤란이 호르무즈를 흔들고 카르그가 압박을 받고 워싱턴이 강경한 신호를 보내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국과 이란만의 충돌이 아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전략까지 한꺼번에 끌려 들어온다. 중국이 이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란은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할인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의 시선을 중동에 묶어두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도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 문제에 집중할수록 중국은 동아시아와 대만 해협 주변에서 더 넓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징 입장에서 이란은 불편하지만 쓸모있는 파트너다. 너무 약해지면 가치가 사라지고 너무 세게 흔들면 중국 자신에게도 비용이 돌아온다. 여기서 트럼프의 압박 방식이 보인다. 원문은 트럼프가 이란의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고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 속에서 이란 문제가 무시될 수 없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란의 주요 구매자라면 워싱턴은 베이징을 통해 테헤란의 계산을 흔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란의 청구서를 받아온 중국에게도 말하고 있다. 이란은 빚을 진 상인과 비슷하다. 중국은 그 상인의 가장 큰 손님이다. 그런데 시장 입구를 관리하는 쪽이 통로를 좁히기 시작하면 상인은 손님에게 더 많이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도 생각해야 한다. 이 거래를 계속하다가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싸게 산 물건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도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할인된 원유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호르무즈의 불안이 커지면 그 할인은 보험료, 운송비, 외교 비용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야 한다. 호르무즈 위기는 미국만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바다로 들여오는 나라들은 모두 같은 계산표를 다시 꺼내야 한다. 유조선이 돌아가는 길, 보험료 상승, 액화 천연가스 계약의 불안, 정유사의 비용 부담, 항공과 해운의 연료비가 한 줄로 이어진다. 결국 먼 바다의 긴장은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공장 전기 요금으로 번역된다. 이것이 한국 시청자에게 중요한 이유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압박카드로 쓰면 한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비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 해운, 정유, 반도체 물류가 촘촘히 묶여 있다. 원유와 가스의 조달 비용이 흔들리면
기업은 생산비를 다시 계산한다. 기업이 생산비를 다시 계산하면 제품 가격, 운송비, 전기요금 압력이 뒤따른다. 국제 정세가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계산서는 결국 생활비로 내려온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를 카드로 삼고 카르그 같은 석유 거점이 더 큰 압박을 받으며 중국이 계속 그 구조를 떠받치면 베이징도 비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반대로 중국이 이란을 낮은 수위의 협상으로 밀어넣는다면 중국은 원유 흐름을 지키고 중동 불안을 제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은 더 이상 뒤에 숨어 있기 어렵다. 이제 이 사건의 큰 그림은 뚜렷하다. 첫 번째 층위는 세계 질서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를 절대적 카드로 쓰지 못하고 카르그가 재정적 약점으로 드러나며 중국이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면 걸프 지역의 억제 구조는 바뀐다. 미국은 단지 선박과 군사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다. 석유 수출, 구매자, 운송보험, 제재망, 외교 채널을 하나의 압박 구조로 묶어본다. 이란의 강경한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다. 두 번째 층위는 한국의 지갑이다. 호르무즈가 불안해지면 에너지 운송 비용과 보험 비용이 압박을 받는다. 그 압박은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생산비가 흔들린다. 생산비가 흔들리면 서울의 주유소, 전기요금, 택배비, 수입식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정치의 문장은 길고 복잡하지만 마지막 줄은 늘 짧다. 누가 비용을 내느냐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란이 계속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누가 그 강경함의 비용을 지불하느냐다. 호르무즈가 목이라면 카르그는 지갑이다. 그리고 중국은 그 지갑에 돈이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손님이다. 목이 막히고 지갑이 눌리고 손님이 계산서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테헤란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아진다. 이 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발언의 강도가 아니다. 돈의 흐름이다.